안녕하세요. 뉴스비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엔비디아를 흔든 칩 대전부터 비싸지는 애플 제품과 다시 뛰는 서울 집값, 그리고 베네수엘라 강진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테크 섹션입니다. 오늘 테크 뉴스의 키워드는 탈엔비디아입니다. 엔트로픽이 구글 TPU를 대량 채택했고, 삼성전자는 전 직원에게 챗 GPT를 지급했으며,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첫 추론칩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막은 클로드, 그 엔트로픽이 오늘은 칩 시장의 판을 흔드는 주인공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를 벗어나 맞춤형 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오늘은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이 엔비디아 대신 구글의 8세대 TPU를 최대 100만 개 채택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 이후 2026년 4월에는 3.5기가와트로 규모를 3배 확대했고, 구글은 엔트로픽에 4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 약 80%를 쥔 절대 강자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엔비디아 칩과 쿠다 없이도 최신 AI 모델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데 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에 균열이 생기면서 AI 회사들의 칩 협상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칩 경쟁이 격화되면 AI 비용과 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한국의 메모리 수요에는 긍정적입니다. 이번엔 기업 현장의 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직원의 책상에 AI를 올려놨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직원에게 챗 GPT와 코딩 도구 코덱스를 지급했습니다. 오픈 AI의 대기업 전사 도입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번 도입의 의미는 AI가 일부 부서가 아닌 전사 업무 도구로 일상화됐다는 점입니다.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보안과 일자리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따라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잇따른 전사 AI 도입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칩입니다. 이번엔 오픈 AI가 자체 칩으로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 합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함께 만든 첫 추론 전용 칩 할라피뇨를 공개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 전용으로 설계됐으며 2026년 말 첫 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칩의 의미는 오픈 AI도 자체 칩으로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는 행보라는 점입니다. 엔트로픽의 TPU와 함께 탈엔비디아 흐름을 보여줍니다. AI 추론 비용을 줄이려는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제너럴 인투이션이 기업 가치 약 20억 달러에 3억 달러 조달을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베이스텐도 15억 달러 추가 조달에 나선다는 설이 있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경제 섹션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4번 연속 동결한 가운데 마이크론은 깜짝 실적의 주가가 급등하고, 애플은 메모리값 부담에 급락하며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연속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한층 후퇴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새 의장 케빈 워시의 첫 회의였는데 향후 방향을 미리 알려주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했습니다. 올해 물가 전망은 3.6%로 상향했고, 위원 9명이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는 연준이 앞으로의 길을 미리 못 박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물가 전망 상향과 인상 의견 다수는 금리 인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메시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습니다. 자산 시장은 당분간 높은 금리 환경에 대비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어제 발표된 마이크론의 그 실적이 오늘 주가 급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주당 순위 998% 폭증으로 발표됐던 마이크론 실적이 오늘 주가로 확인됐습니다. 분기 실적 깜짝 호조의 주가가 16에서 17% 급등했습니다. 매출은 약 414억 달러로 1년 전에 4배가 넘었고, 종이익률은 85%에 달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5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은 AI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수요 폭발입니다. 어제 실적 숫자가 오늘 주가로 확인되며 AI 투자가 실제 메모리 수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500억 달러에 이르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메모리 업황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입니다. AI 메모리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같은 메모리지만 정반대 풍경입니다. 애플은 메모리값 폭등에 제품 가격을 올리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PC와 폰에 쓰이는 디램 가격이 한 분기 만에 2배로 뛰는 기록적 폭등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은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팀 쿡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원가 부담 우려에 애플 주가는 6% 급락했습니다. 메모리를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마이크론은 웃고 애플은 우는 같은 재료를 두고 갈린 차별화 장세입니다.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호재입니다. 메모리 값도 폭등이
공급사의 실적 기대로 이어지는 구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시장의 베팅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값이 추가로 급등하면 AI 관련 거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서울 집값이 석 달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강남과 목동의 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뿌리에 공급 부족이 있다는 분석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셋값 급등을 다루며 전세 상승이 매매로 전이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그 전망이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사이 0.28% 올라 1월 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사이 0.28% 올라 1월 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0.54%, 종로구는 0.36%로 통계 집계 이래 주간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 0.19%, 송파 0.35% 등 선호지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번 상승은 전셋값 급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기대와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며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어제 짚었던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이가 통계로 확인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강남과 목동 등 선호지에서는 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과 목동의 신고가 행진은 최근 계속 전해드린 소식이죠. 오늘은 그 열기를 보여주는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101제곱미터가 32.5억 원에 개포 현대 1차가 28.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재건축 기대가 큰 노후, 대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거래는 재건축 기대가 큰 노후 단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새 아파트 가치를 미리 사들이는 흐름입니다. 선호지 신고가가 이어지면 인근 단지 호가까지 끌어올리는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낡은 아파트가 더 비싸질까요? 그 뿌리에는 공급 쇼크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가 미래의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 즉 입주권 자산으로 여겨지며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가 오히려 비싸지는 15억 시대의 역설입니다.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신축이 없으니 새 아파트로 바뀔 노후 단지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입니다. 공급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노후 단지 가격 강세는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이고 25억 원 초과 주담대를 금지한다는 설이 돌았지만 국토부와 금융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 DSR을 추가로 강화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입니다. 어제 엇갈렸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늘은 로드맵 합의로 진전됐고 베네수엘라에서는 규모 7.5 연속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전해드린 콩고 에볼라는 확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 가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핵 사찰을 두고 엇갈렸던 미국과 이란이 오늘은 60일 로드맵에 합의하며 대화가 진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지난 며칠 계속 주목해온 사안이죠. 어제는 핵 사찰 수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이란은 그런 계획이 없다며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협상에서 60일 로드맵에 합의하며 대화가 한 발 나아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핵 사찰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합의는 군사 충돌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다만 핵 사찰 수용 여부가 합의 이행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향후 수주간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며 유가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이 흔들리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의 연속 강진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한 지 39초 뒤 더 강한 규모 7.5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지난근 수도 카라카스 서쪽 해안 모론 인근입니다. 카라카스의 고층 건물과 주거타워가 붕괴했고 국제공항은 지붕 일부가 무너져 폐쇄됐으며 라과이라에서만 100채 이상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짧은 간격의 쌍둥이 지진은 첫 충격으로 약해진 건물을 두 번째 강진이 무너뜨려 피해를 키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사상자 집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악의 경우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밀집 수도권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구조와 복구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어제 사망 250명 수준으로 전해드린 콩고 에볼라가 오늘 확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진이 한 달여 만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는 25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대형 확산이 우려됩니다. 어제 사망 250명 수준으로 전해드린 그 발병이 1000건을 넘어 악화한 것입니다.
발병은 분쟁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방역이 특히 어렵습니다. 에볼라는 치명률이 높아 초기 대응 속도가 사망 규모를 좌우합니다. 국경을 넘는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백신 접종과 접촉자 추적이 시급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중부 아프리카 보건 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국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핵사찰 합의가 임박했다는 설과 반대로 결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내일도 뉴스 한 상 가득 차려드리겠습니다.